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취역자 소득세 감면 동영상 강의를 진행할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의 저자 최문현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 그 강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인데요. 요즘 그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요. 반면에 또 중소기업들은 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소기업과 그 청년들의 이런 구직난과 취업난을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해 보고자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2012년부터 도입해서 이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직난은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매년 개정하면서 그 특례의 폭을 좀 더 넓혀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하실 때는 이게 복잡해져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요 어려운 내용, 어려워진 복잡해진 내용을 그 가급적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열거된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즉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는 점에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하고는 거의 유사하지만 최근 왜냐하면 조특법의 중소기업이 그 업종 요건을 폐지하면서 유사해졌지만 그래도 조특법의 중소기업과 중기법의 중소기업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기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줍니다. 반면에 청년은 5년간 90% 감면을 적용해 주죠. 하지만 이 양자 상시근로자이든 청년이든 모두 그 150만 원, 연간 150만 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나 중소득자는 제외되고 저소득자에 한정해서 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감면 대상 개정 연역을 그 표로 잠깐 보시면요. 2012년 감면이 도입되었을 때는 청년에 한정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추가됐고요. 다시 2017년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에는 청년 연령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했습니다. 그럼 먼저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60세 이상이고요. 장애인은 상이자를 포함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그 좀 정의가 복잡한데요. 거기 보시면 중소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후에 그 퇴직으로부터 3년에서 10년 이내에 당초에 그 종전 중소기업 등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좀 복잡하죠. 그런 요건들을 다 충족한 경우에만 경단녀로 봅니다. 그 감면 대상 중에서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볼 사항이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 이행에 따른 그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복무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34세와 비교합니다. 그 복무 기간은 6년 한도죠. 우리가 일반 뭐 병 같은 경우에는 2년이지만 2년 이하이지만 우리가 또 그 대위라든지 부사관 이런 경우에는 7년 뭐 그 정도 하기 때문에 7년을 근무하더라도 6년을 한도. 그리고 만약에 사병일에서 2년 이내였다면 2년만을 그 포함해서 34세를 계산합니다. 요 15세 34세는 물론 만 나이고요. 34.9999세도 역시 34세에 포함돼서 만 35세가 되지 않았다면 허용되는 거죠. 그리고 연령 요건, 여기서 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연령 요건은 취업할 때만 적용되고 계속적으로 그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8년 5월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6년 병역을 이행한 40세였다면 그러면 40세에서 6년을 빼죠. 그러면 34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그
40세인 사람이 45세가 되는 2023년 5월까지, 예, 그러니까 만 45세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만 45세를 청년으로 볼 수 있는지는 뭐 또 의문이지만, 예, 보다 많이 해주면 좋은 거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8년 개정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 질의응답으로 한번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만약에 병역 면제자로서 2017년 5월에 34세로 취업한 경우에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29세까지였기 때문에 종전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감면받지 못했을 텐데 2018년에 와서 그럼 과연 이 사람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결론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2017년 5월 취업 당시부터 34세를 연령 한도로 보기 때문에 충족한 걸로 보죠. 그래서 취업일로부터 5년인 2022년 5월까지를 2017년 5월에서 5년을 더해서 2022년 5월까지를 감면기간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년도 2017년도 걸 소급해서 감면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까지를 감면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사항이 이제 감면기간인데요. 이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1회에 3년, 그리고 청년은 5년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그 개념만을 딱 키워드로 갖고 계신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실 텐데요. 사례별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딱 한 번에 3년 또는 5년에 청년이었다면 5년, 청년이 아닌 상태였다면 3년의 감면기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감면기간은 고정됩니다. 감면기간 중에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했다거나 아니면 당초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입사하더라도 감면기간은 변하지 않고요. 다만 대기업으로 이직했다면, 대기업에 취업했다면 감면은 중단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2015년 3월 2일에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2016년 2월 8일에 퇴사하고 2016년 12월 1일에 다른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더라도 당초 감면기간이 변하진 않고 2015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가 계속적으로 감면기간으로 적용됩니다. 또 한 가지 감면기간에서 이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요거하고는, 그러니까 앞서 경우하고는 조금 더 다른데요. 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예.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에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감면소득이 되고요. 또한 그 만약에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감면소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2013년 3월 2일에 취업을 하고선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14년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2년 현역 근무를 하고 전역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1년 이내에, 예, 한 석 달 이내에, 예,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안 지났죠. 최초 취업일은 2013년 3월 2일이니까 5년 더하면 2018년 3월 2일이 되는 거죠.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인 2020년 3월 31일까지를 감면기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사항인데요. 바로 이제 감면기간 및 감면율입니다. 우리가 2012년에 이 감면이 도입되었을 때는 3년간 100%였습니다. 전액 감면해 줬죠. 그러다가 2014년에 50%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가서 다시 3년간 70%로 올려주면서, 예, 감면 한도를 150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죠. 그래서 고소득자, 중소득자는 제외하고, 예, 이제 세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예, 이제 적용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와서는 청년에 한해서 5년간 90%로 올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예, 거기 보시는 90% 감면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동감면을 적용받는 모든 청년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90% 감면율은. 그러면 거기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2014년 5월에 취업해서 우리가 3년간 감면을 받았겠죠. 그때는 3년간 50% 인대였으니까요. 3년간 이제 감면을 받았는데 2017년 5월에 감면이 종료됐겠죠. 그러면 그런데도 2018년에 와서 다시 새롭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감면 기간 확대는 종전 취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2019년 이런 아까 그 사례에서는 2014년 5월에 취업한 사례에서는 2019년 5월까지를 감면 기간으로 하겠죠. 근데 감면 기간 개시일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전년도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까지를 감면 기간으로 해서 90%가 적용됩니다. 그럼 한 가지 사례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16년 5월에 취업해서 70%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청년의 2018년 감면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90%죠. 2018년 1월 1일 이후 감면율은 90%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모든 청년에 대해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면 다들 90%고 다만 연간 한도를 150만 원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